오늘은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넘어가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분량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경험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초보자분들 경우에 보통 막 내 기획은 100화, 200화 이렇게 넘어갈 거야, 2부, 3부작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20화, 30화 채우기에도 애매한 기획이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발표를 해보거나 누군가 앞에서 한 30분을 떠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발표를 채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서 1시간, 2시간은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15분, 10분 그 정도도 안 돼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분량을 점검할 때 체크해볼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 스틸 내용을 토대로 제 생각을 엎어서 조금 편집을 해서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스틸 책 좋으니까 꼭 사보세요. 광고 아니고요. 일단 버스부터 타고요. 아 진짜 사람 많아. 도택 질량이어 보여. 시원해. 에어컨. 9번 내 자리 여기구나. 아휴.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것은 주인공의 변화 과정. 변화 과정이 극적일수록 다를 수 있는 내용도 많겠죠. 분량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많은 초심자들이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고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진짜로 평범한 인물들이 있었나 라고. 물론 주인공의 입으로 나는 평범해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은 그 인물의 설정이나 처한 상황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거든요. 평범함이라는 함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극단적인 곳에 놓인 평범한 사람, 혹은 평범한 상황에 놓인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인물, 보통 이렇게 양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뭔가 하나 정도는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나아가야지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굳이 길지 않더라도 밀도 높은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파타야에서 방콕으로 가는 일정은 그리 밀도 높을 수 없습니다. 2시간 반이면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국경 넘어올 때처럼 큰 변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로도 다룰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트러블이 있거나 뭔가 강한 제약이 있어줘야 영상도 재밌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동남아 국가 이동하다 보면 되게 장거리 이동이 많은데 저는 장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버스 탈 때마다 늘 걱정이 되거든요. 버스에서 갑자기 급하면 어떡하지? 근데 캄보디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장거리 외사는 꼭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오른쪽 끝에 화장실 박스가 보이죠? 정 급하면은 저희가 쾌적한 화장실은 아니지만 환기도 안 되고 저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어서 저처럼 장 트러블타 있는 분들은 버스 이용 못하고 무조건 기차만 타야 하잖아요. 기차는 화장실이 있으니까. 버스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3시간 걸렸네요. 날씨가 파타야보다는 조금 더 선선한 것 같아요. Excuse me? Highway You can go you want. 50 baht. Highway 50 baht. Okay, I will pay 15.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그랩을 타고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 딜레마의 심각성과 장애물의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총량에 해당합니다. 양이 많아야지 분량이 많아질 수 있겠죠. 물론 그 모든 양 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메인 플롯에 해당하는 주인공의 목표와 약점일 테고, 목표가 충분히 절박해야지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척추 라인이 탄탄해질 테고, 약점이 다양하고 흥미롭고 강해야지 그에 대한 이야기에 리듬감이 생기겠죠. 약점이 너무 강하면은 목표를 이루는 게 불가능해질 테고,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정도의 적정선의 수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구조 짜기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특히 약점이나 목표 단계에서 인간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매슬러의 욕구 단계, 인간의 욕구 단계 5단계, 그걸 통해서 목표의 종류에 대해서도 예전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너무 옛날에 다뤘던 거라서요. 재생 목록 여기에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들은 옛날에 다 다뤘던 것들이라서요. 방콕 골목은 뭔가 옛날 인사동 같은 느낌이 나네요. 구석구석 뭔가 예술가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다른 것 떠나서 택시기사분이 너무 불친절해서 뭐 어쩌겠습니까. 내 숙소가 어디지?
지금 정해준 곳에 안 내리고 여기는 차로 들어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게 빠를 것이다. 차로 이렇게 뿅 조금만 둘러가면 되거든요. 이런저런 티격태격 하기 싫어서 그냥 내렸습니다. 오 배고파. 어떻게 알고 딱 나와 계시네. 오 close and okay. Smoking. I don't smoke. 아이고 고양이들 애기 낳네. 여기가 아마 공용 거실이 2층인 제 방으로 알고 있는데 비포 오 조금 이렇게 테라스도 있구나. 좋네. 또 잘 잡았네. 이렇게 곳곳에 썬베드랑 업무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거실이 있어서 그게 좋네요. 저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세면대도 하나 있고 화장실이 이 정도면 뭐 본슬기 있고 창밖 새 창살 뷰. 새 창살 셋 약간 땀만 좀 식히고 바로 밥 먹으러 나가야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세 번째, 매력 있는 서브 플롯들. 메인 플롯 하나의 줄기만 따라가는 건 너무 단조롭거든요.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죠, 그거는. 서브 플롯을 메인 플롯 위에 교차 편집하면서 보여줘야지 좀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메인 이야기 말고 나는 어떤 것을 다루고 싶은가 조금 작가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영역들이기도 하고요, 서브 플롯은. 왜냐하면 메인 플롯처럼 굳이 막 완성도 있게 책임지고 이끌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서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일이긴 하죠. 서브는 언제든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언제든 반대로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연이 메인 플롯을 돕는 역할이고 어떤 조연이 방해하는 역할인가, 걔네들의 서사가 메인 플롯이랑 얼마나 가깝고 떨어져 있는가, 조연들은 적당한 수준으로 입체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되겠죠. 조연이 또 너무 입체적이면 주인공을 잡아 먹어버리고, 조연이 또 너무 평병적이면은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산만해질 테고, 이런 밸런스 조절들, 이런 걸 하는 게 매력 있는 서브 플롯을 고민할 때 갖춰야 하는 것들입니다. 배고픕니다. 밥을 먹으러 좀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조연 캐릭터의 입체성. 1, 2, 3, 4가 쭈루룩 순서대로 이어져 있죠. 디테일이 다를 뿐. 주연 캐릭터의 입체성은 메인 플롯의 매력을 말할 테고, 조연 캐릭터의 입체성은 서브 플롯의 입체성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캐릭터냐 사건이냐. 근데 결국 사건도 캐릭터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캐릭터가 등장해야 발생하는 거니까 소중한 거를 쥐어주고 빼앗아야 한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되었건 정신적인 것이 되었건 소중한 걸 뺏으면은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혹은 가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절박하게 행동을 할 겁니다. 돈이건 사랑이건 권력이건 보물이 되었건 어떤 꿈이나 목표가 되었건 절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분량을 챙기기 위해서 각 캐릭터들 간의 어떤 서사, 입체성 이런 것이 충분한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헌터헌터에서 코무기의 서사 이런 거 사실 메인 플롯과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들어감으로써 분량이 생기고 매력이 생기는 거죠. 어벤져스에서의 타노스의 서사, 뭐 안타고니스트라서 조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조연의 서사 단단하잖아요. 치즈 인더 트랩에서 손민수의 서사 이런 것도 입체감이 있죠. 슬램덩크에서 복산과 연관없는 산왕전을 예를 들자면 정우성의 서사, 미국에 막 건너왔던 이야기, 혹은 뭐 변덕규의 서사, 뭐 이런 것들 분량을 늘려줌과 동시에 캐릭터들을 더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서브 플롯들 혹은 조연의 서사들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까오사목 쪽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맛집을 좀 찾아다녔는데 오늘 다 닫거나 이제 막 오픈 준비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구경할 겸 여기 와서 팟타이 하나 시켰습니다. 제가 나름 태국 음식 강대자인데 여기 팟타이는 그리 맛있는 팟타이는 아니네요. 너무 케찹 맛이 많이 나와. 애기들 입맛엔 맞겠다. 안 남기고 다 먹긴 했지만 맛집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입가심으로 다른 걸 좀 먹어야겠습니다. 태국에 오면 늘 먹는 디저트 로띠. 제가 단 거를 초콜릿 말고는 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로띠는 맛있더라고요. 초콜릿을 발라주니까. 잠깐 저 청년의 의자를 빌려서 앉았습니다. 회당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회당 스파이크 걸리는 음식을 여행 때 아니면 언제 먹어보겠어요. 먹고 나고 또 겁나 걸을 테니까 가능한 거죠.
벌써 저녁 5시 5분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근처에 관광지라서 일을 할 만한 카페가 여기밖에 없네요. 다섯 번째는 반전.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기본들이었는데 반전물에만 반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공법이 아니라 살짝씩 꼬아주는 것들, 단조로운 연출에 리듬감을 주는 것이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에 꽂히기도 하고 연출에 꽂히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전에 얽매이는 순간 나머지 더 중요한 1번부터 4번까지가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전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매력을 조금 더 부과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일렉에서의 피킹 하모닉스 같은 느낌? 요리에 뿌리는 고춧가루 같은 그런 느낌? 매운맛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매운맛에 얽매이는 순간 진짜 음식의 맛에 해당하는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반전은 매운맛은 완성된 연출에 매력을 더해주는 딱 그 정도 장치로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3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8시 반 그때 되면 가오산 로드가 활성화 되겠죠. 그거를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숙소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열심히 뭔가 알차게 보내셨으면 자기한테 주는 조그만 보상 그런 걸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창급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밤.